근 한 달 만인데 딱 한 달 전에 아주 고약한 감기를 얻어가지고 입원도 하고 아주 힘들었어요.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 많은데 계속 쉬면 언제 할지도 모르고 해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약간 목소리가 좀 답답해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렇게 한간에 이슈가 되는 그 햄스트링 부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햄스트링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죠. 소위 말하는 허벅지 뒷근육. 대부분은 이제 주로 운동 선수들이 많이 다치는 근육이고 사지 연장 수술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특히 허벅지를 연장을 하면 햄스트링이 타이트해지니까 무릎이 구축이 온다든지 허리가 전만이 온다든지 일종의 합병증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죠.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 이번에 저도 이제 황희찬 선수 그 비디오를 봤는데 햄스트링은 엄청나게 큰 근육이에요. 엉덩이부터 무릎의 뒤쪽까지 오는 굉장히 큰 근육인데 다른 근육에 비해서 피로가 쌓이는 게 많아요. 그 피로도의 적응 지수라고 그럴까요? 그게 조금 낮아. 피로가 쌓이다가 어떤 순간적인 힘이 잘못 들어가면 벡터가 잘 안 맞거나 그러면 파열이 오는 거죠. 또 그렇게 비슷하게 많이 오는 파열이 뭘까요? 아킬레스건 파열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아킬레스건은 우리 종아리 수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햄스트링은 허벅지 수술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햄스트링이다 하면 평균 한 달은 쉬어야죠. 물론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다르지만 재활의 정도도 다르고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장 큰 거는 이제 보통 일반인들의 햄스트링 부상하고 어떤 프로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의 햄스트링 부상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사실 일반인들은 한 2주 정도만 휴식하고 이렇게 조금 달려가면서 약 먹어가면서 하면 대부분은 괜찮아요. 2, 3주. 근데 이제 운동을 해야 되고 또 격렬한 또 축구, 야구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려면 그거보다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또 전문적인 재활도 필요하고 재활이 오래 걸리는 그런 구조물은 뼈죠. 그리고 신경도 좀 재활이 오래 걸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나 인대, 사실 피부 같은 거는 재활이 좀 빠르죠. 근데 이제 뼈는 뭐 그렇다. 지금 오늘은 이제 인대 쪽이니까 햄스트링이 인대지 않습니까? 보통 피부 같은 거는 이렇게 피부가 찢어지고 꼬매면 2주면 완치가 되죠. 실밥 뽑으면 뭐 되는 거고. 근데 근육이나 인대는 짧으면 2주, 길면 6주. 그 파열의 양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근육이 파열되고 특히 햄스트링이 파열되면서 검사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혈종,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많이 고인 사람도 있고 피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건 이제 파열의 양상에 따라 다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초음파나 MRI를 찍어서 그걸 분석을 하게 되죠. 근육이나 인대 치료는 되게 휴식이 1번이에요. 휴식, 아이싱, 차갑게 해주는 거, 그리고 스트레칭. 그 결에 따라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그 결에 따라서 다시 재생이 됩니다. 모든 근육은 필라테스나 스트레칭이나 다 이제 원리가 결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근육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해주는 거. 사실 부상도 그게 이제 그 결을 벗어날 때 이제 부상이 오는 거겠죠. 워낙 잘 알려져 있는 부상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뭐 햄스트링이다 그러면 자기가 딱 알죠. 보통 프로 선수들은 이거 딱 부상 당하는 순간 이거 햄스트링이다. 이거 아킬레스다. 그러면 이제 햄스트링은 보통 길면 6주, 아킬레스는 길면 3개월 정도는 쉬어야 되죠. 크다고 부상이 잦는다 그건 아니에요. 작다고 부상이 잦은 것도 아니고 근육의 피로도, 근육에 쌓이는 피로도가 있는데 그거 관리를 잘해야죠. 선수들은 제일 중요한 게 운동 전후 스트레칭이죠. 몸을 항상 좋은 컨디션을 만들려면 근육을 피로도를 쌓이게 하면 안 돼요. 근육이 이렇게 단단하다고 이렇게 강한 근육이 아니에요. 잘 형성된 보디빌더도 근육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만져보면 힘을 주면 물론 막 울퉁불퉁한데 힘을 안 주기 전에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그 부들부들한 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단단하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모든 근육은 한 번씩 다치고 다시 이제 원인상 복귀를 하면 스카가 생겨요. 그러니까 흉이 생겨요, 흉이. 우리 피부에 흉 생기는 것처럼 근육에도 흉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발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흉이 안 생기게 재활 치료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흉이 없는 게 유일하게 뼈죠, 뼈. 뼈는 흉이 없어요. 예쁘게 이제 다시 재생이 되면 흔적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죠. 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습관인데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습관을 고치기가 힘들다. 다치면 그걸 왜 다쳤는지 분석을 하고 그 동작에 있어서 자기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자꾸 이게 나타나니까 그러거든요. 좀 유명한 선수들, 뭐 세계적인 스타들은 그런 거를 캐치를 굉장히 잘해요. 자기가 한번 다치면 그 부상은 절대 없도록 하고 반복되는 일이 일반 선수, 아마추어보다 훨씬 적죠. 그래서 프로죠. 뭐.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고. 글쎄요. 물론 성격도 성격이겠죠. 그러니까 부상의 원리를 보면 갑자기 10을 써야 되는데 20을 썼는 경우, 그리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딱 막히는 경우, 그런 때 부상이 오거든요. 성격과도 약간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죠. 느긋하게 하면 좀 빈도는 좀 낮아지는데 그럼 공을 뺏기죠. 그렇게 그렇죠. 일단 쉬어야죠. 어떤 부상이 오면 뭐 스크래칭이 나거나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일단은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죠. 붓고 아프고 하니까. 햄스트링도 마찬가지죠. 부상이 오면 붓고 아프고, 그 부위가 붓고 아프고 움직이지 말라는 소리죠. 일단 휴식이 제일 첫 번째고, 이제 휴식을 하면서 어떻게 잘 달래가면서 이거를 재생을 시키는지, 그게 이제 관건이죠. 연장을 멈춘다기보다는 스트레칭을 더 많이 해야죠. 그거를 어차피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연장통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피곤한 통증이죠. 쭉 늘리는 통증이니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옛날에 고문할 때 이렇게 억지로 막 늘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통증이니까 그거를 극복을 하려면 충분한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 아프다, 영 너무 힘들다 그럴 때는 이제 좀 쉬었다가 며칠 쉬었다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연관이 깊지는 않은데 무릎 굽음이 종아리 속성을 하면 이제 아킬레스건 까치발이 대부분 오고, 두 번째가 이제 무릎이 굽음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비복근이 종아리뼈 위에 대퇴골에 붙어서 생기는 건데, 비복근 때문에 생기는 거긴 하지만 바로 옆에 이제 햄스트링이 붙어 있거든요. 비복근이 타이트해지면서 햄스트링이 함께 이제 영향을 미쳐서 그게 무릎 굽음이 자꾸 오는 거죠. 무릎 굽음의 원인이 햄스트링도 관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선의 방법은 스트레칭이죠. 운동하기 전에. 부상이 잦은 선수라고 그러면 연구를 해야죠. 동작에 있어서 햄스트링 대신에 어떤 다른 근육을 많이 발달을 시킨다든지, 체질에 맞게 자기 몸에 맞는 동작이나 그 자세 같은 거를 본인이 연구를 해야죠. 이제 프로 선수들은 이제 그런 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일반인들은 뭐 붓기 빠지고 어느 정도 뭐 걷기 시작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죠. 좋죠. 종아리나 허벅지 다 어떤 요가나 필라테스를 통해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자, 오늘 3월 모든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봄이 시작되는 3월이죠. 여러분도 힘내셔서 희망찬 그리고 즐겁고 활력 있는 3월의 시작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